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과 아이들 그냥 절 떠나라. 오세훈이가 어제 이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오늘 오전에 이준석한테 전화를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준석이가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잘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게 이제 오세훈의 이야기인데, 그리고서 이제 이쪽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대행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초선 의원들 모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진 의원들,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 모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의원총회가 있었고, 이게 쫙 있었어요. 근데 이준석이가 3일 동안 이 페이스북질을 안 한 거야. 그런데 말이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당대표 직무를 대행한다. 소위 권성동 직무대행체제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 보도가 나간 지 2시간 만에 이준석이가 정말 당원들 모집, 당원 모집을, 당원 입당해라 라고 하는 페이스북을 올렸. 페이스북에 당원 입당,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결론이 난 뒤 2시간 뒤에 이준석이가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이다.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절대. 6개월 동안 이른바 복귀전을 벌이겠다는 거야. 6개월 동안, 6개월 후에 돌아오겠다는 거야. 당원 가입을 왜 독촉하느냐. 지금 2030들 끌어오라는 거거든. 의병부대 만들겠다는 거야. 의병부대. 네? 여러분,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죠?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선 후보가 금년 1월 달에 신평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김종인하고 이준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자문을 구했다는 거지. 그래서 신평 변호사가 그놈은 절대 인가이 안 됩니다. 인가이, 예? 그놈은 절대 인간 안 됩니다. 이 아니 경상도 사람 인가이, 이 발음을 못 하겠네. 대구에서 1년을 살았는데도 이 발음을, 그놈은 절대 인가이 안 됩니다.
정말 잘 본 거야. 그놈은 절대 인간이 아닙니다. 야, 네? 신평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윤석열 그 대선 후보한테 신뢰의 전복을 통해서 모반을 꾀할 수 있는 인간형이라고 한 거예요. 오세훈이가 전화해가지고 이 대표 그거 받아들여야 돼.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직무대행체제, 직대체제로 간다는 뉴스가 나오고 2시간 만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 이래가지고 의병부대 만들어가지고 윤핵관 윤석열하고 한바탕 복귀전 벌이겠다. 6개월 동안. 이러고 나오는 거야. 이야. 신평 변호사가 뭐라고 했느냐. 이준석이가 말할 때 그 시선이 어디가 있는 걸 봐라. 시선이 말할 때 정면을 향하지 않는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인간이다. 어? 현재도 장래에도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준석을 버리도록 소위 말하는 결정적인 이준석 인물평을 한 사람이 누구냐? 신평 변호사예요. 그런 시각으로 이준석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보다가 지난달 6월 11일 유승민이가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그 출판기념회에 가가지고 유승민과 함께 가겠다 딱 하니까 아하 이거 모반이구나. 신평 얘기가 많았다. 신평 변호사 이야기가 적중했다. 인물평이 저거 이준석 보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인 거지. 여자님 준석인 걸음걸이도 독특해. 그렇죠. 이야. 김근식 경남대 정외과 교수. 지난번에 왜 김종인하고 같이 들어갔던 이른바 국민의힘 무슨 전략 비전실장을 했다는 이 김근식 교수. 텔레비나 종편에 잘 나오잖아요. 이 양반이 이준석과 통화를 했는데 절대 사퇴할 뜻이 없다는 거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죠. 이준석과 같은 인간형은 힘으로 누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말로는 절대 안 됩니다. 힘으로. 이런 인간은 힘으로 눌러야 되고 철저하게 밀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 바로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신 이양희 교수가 아는 거예요. 어제 경향신문 특종이에요. 이야, 난 이양희 교수가 이 정도일 것 정말 몰랐는데 이준석한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린 걸 이준석이 노원구 그 아파트 집으로 내용 증명을 해서 보냈어. 이 경향신문 특종이야. 내용 증명을 해가지고. 새누리당 비대위원 하면서 네? 이양희 교수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준석 대표하고는 정말 가깝게 친한 사이다. 이준석이가 어떤 인간인 걸 아는 거지. 내용 증명까지 보낸 거예요. 네? 내용 증명까지. 참 기가 막힌 이야기. 근데 김근식 교수가 이준석을 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김근식이라는 교수도 이 간단한 사람이 아니거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에 이른바 김대중의 햇볕 정책, 노무현의 친북 대북 유화 정책의 앞잡이가 누구냐? 바로 김근식 교수예요. 고영주 변호사가 하는 국가정상화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종북학자 14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김근식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국민의힘에 가요. 국민의힘.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의 대표적 종북학자로 분류가 됐던 그 김근식이가 정계에 어디로 들어왔냐? 민주당으로 들어왔어요. 민주당. 근데 민주당에 들어올 때 누구 소개로 들어왔느냐? 정동영의 소개 들어온 거예요. 정동영. 정동영하고 전주고등학교 동기야. 들어왔다가 정동영이가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았어요.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가 떨어졌는데 민주당에서 정동영한테 공천을 안 주니까 전라북도 완주에 정동영이가 출마를 한 거예요. 그때 전라북도 완주에 가가지고 정동영하고 붙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김근식이야. 김근식이. 하하, 이야. 자기 친구 정동영 때문에 민주당에 들어왔는데 그 민주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온 정동영이한테 붙어가지고 정동영한테 떨어진 사람이 누구냐? 그게 김근식이야. 그렇다가 안철수가 민주당에 있다가 나와서 국민의당을 만드니까 안철수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안철수를 따라가가지고 안철수가 유승민하고 합당해서 만든 게 뭐냐면 그게 바른 미래당이잖아요. 바미당. 그 바미당에서 이준석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바미당이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었잖아요. 유승민이가. 그때 바미당에서 새로운 보수당으로 갔다가 그 새로운 보수당이 황교안하고 합쳤잖아요. 그때 유승민 따라서 이준석 따라가지고 국민의힘에 들어온 거야. 국민의힘에 들어왔어. 거기서 누구를 잡았냐? 김종인을 잡아가지고 지난번 윤석열 대선 캠프에 전략실장을 맡다가 김종인이가 팽되니까 동시에 팽된 거야. 그래서 요즘 이준석이 앞잡이 이준석을 지금 지지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아이고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야, 나 김근식 이게 정말 이 양반도 대단한 사람이야. 네. 그런데 지금 말이죠. 친이준석계가 있어요. 이른바 친이대가 있는 거야. 친이대. 이 중앙일보를 보면 친이대가 누구냐? 정미경 최고위원, 그 다음에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이야. 그 다음에 육군 장군 출신, 어디입니까? 철원의 한기호 사무총장. 그 다음에 허은아, 네? 스튜어디스 출신 허은아 당수석 대변인. 그 다음에 이준석 키즈 그 토크 배틀로 대변인 된 29살 그 박영민이.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씹어돌렸던 조혜진이, 저 밀양 창녕의 조혜진이 지금 혁신위원회의 부위원장 맡고 있는 그 조혜진이, 이게 친이대라는 거야. 친이대. 아, 그 사람 빨았다. 천하람이, 그 다음에 장해찬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딱 나왔을 때 끌고 나온 그 장해찬이 이른바 청년 보수파리. 네? 여기다가 이제 유승민계, 김웅이, 신원식이 이게 이제 친이대라는 거지. 그런데 그 얘기 빠졌구나. 김용태 이 청년 최고위원이 명색이 청년이잖아요. 이준석이가 예컨대 윤핵관 쪽에서 정치적으로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이준석이가 성상납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런 증거를 인멸하려고 철근이를 보냈느냐, 보내서 각서를 썼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 김용태라는 자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이야기 한마디에 말하면 뭐냐, 이준석이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이겨 놓았더니 이겨 놓았기 때문에 성상납 사건 같은 건 그건 봐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어제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준석 징계가 적절하다가 51.5%가 나왔어요. 똑같아요. 적절하지 않다가 37.8%가 나왔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 이준석 용서할 수 없다. 그 저류에 깔려있는 심리적 배경은 뭐냐? 이른바 박근혜 키드로서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 매장시킨, 탄핵은 정당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 매장시킨 대가로 당대표가 된 이준석을 용서할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야. 네? 이른바 박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또는 지지를 하지 않더라도 이준석이가 박근혜 키드인데 그거 팔아가지고 성상납 받다가 대구에 내려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와도 나는 탄핵에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한 이준석은 저건 정말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배신자가 아니냐. 네? 유승민과 똑같은 케이스로 보는 거지. 51.5%가 이준석 징계가 적절하다. 20대도 완전히 넘어갔어. 20대. 적절하다가 20대가 적절하다가 48%, 부적절히 38.4%가 나온 거야. 끝난 거야. 네, 이준석 끝난 겁니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도어 스태핑에 내던져진 윤석열. 어제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매일 아침에 하는 그 약식 회견, 이른바 도어 스태핑,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한다. 지금 기자실에 11명이 코로나가 걸렸다. 나중에 보니까. 이건 한마디로 뭐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거죠. 네.
울고 싶을 때. 저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속으로는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아주 터프하고 이 상남자 같은 그런 면이 있으니 그런 걸 잘 살려가지고 날것으로 마치 이 생방송처럼 네? 이 여론의 정면 승부를 거는 그런 기획으로 하고 있구나. 네. 작은 소망님, 도어 스태핑은 신선하긴 했지. 그런데 그래서 저는 도어 스태핑을 살려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실언이나 또는 어떤 그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거, 뭐 손가락질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지, 도어 스태핑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제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도어 스태핑을 한다는 게 어떤 저는 기획이 있는 줄 알았어요. 기획이. 근데 지금까지 그 2개월 동안 하는 걸 보니까 아무런 기획이 없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냥 도어 스태핑을 맡겨놓은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얼마나 얘기했어. 어?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컨텐츠가. 여러분, 제가 지금 1시간 40분 동안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 이 준비한 걸 보세요. 네? 이 준비한 걸 보시라고. 제가 실수와 실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메모를 하지 않은 것은요, 제가 한마디를 안 합니다. 스타디오 앉아가지고 좀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그래도 윤창중이니까 그래도 이름이 좀 나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 실언하면 안 된다. 이거 보세요, 이거. 네? 이 메모한 걸 보세요, 메모한 걸. 어? 이게 원맨쇼예요, 원맨쇼. 어? 막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앞에부터 뒤까지 절대 중복하지 않으면서도 준비한 컨텐츠를 얘기하려면 이게 대본이 있어야 돼. 대본이. 물론 뭐 약장수들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성격상은 난 그렇게 못하는 거야. 사실상 뭐냐, 도어 스텝이란 건 뭐냐면 철저한 각본이 있어야 돼. 이게 생방송인 거야. 한 번 나가면, 한 번 실수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카메라, 마이크가 앞에 쫙 있죠? 기자들 있죠? 딱 앞에 서면은 머리가 하얘내질 거라고.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어? 그리고 질문은 완전히, 기자들은 원래 싸가지가 없으니까 그냥 감정을 폭폭 찌르는 질문을 하거든. 근데요, 검찰 출입 기자하고 정치부 기자하고 또 다릅니다. 검찰 출입 기자는 완전히 검사야, 검사. 검사와 검찰 출입 기자는요, 한 몸에 한 몸. 동지관계예요. 그 전통이. 국방부하고 국방부 출입 기자도 그렇습니다.
근데 정치부 기자는 뭐냐면 아나무인이야, 아나무인. 네. 이게 분위기부터가 다르거든. 딱 왔는데 대통령한테 인사 실패한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 네? 음주운전 해가지고 운전면허 취소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냥 얘기해버린 거야. 자,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조마이뉴스를 보고 있어요. 내가 알아요. 응? 이건 뭐냐? 대통령도 아마추어고 대통령실 비서관들도 아마추어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었고 준비도 안 된 이른바 아마추어 세력의 치기. 그냥 내가 나가서 얘기하면 될 거다. 기자, 기레기들이 받았을 거다. 라고 하는 이른바 아마추어 세력의 치기가 빚은 참사다. 근데 뭐냐? 윤석열 정권은 매사가 이런 거야. 준비가 없어. 지금요. 장관 한 명만 불러다가 지금 보고를 받더라고. 어제부터. 네? 어제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부터 받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있고 옆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앉아있고 나머지 뭐 경제수석 대변인 부대변인 쭉 앉아가지고 보고를 받고 있더라고. 대면 보고라는 거야. 참 웃기고 있네. 응? 그건 미국에서나 할 일이지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은 권위가 있어 보여야 돼. 대한민국 국민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를 갈았던 게 뭐야?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얘기하고 지 마음대로 떠들고 한마디로 권위. 이건 탈권위하고 탈권위주의하고 권위가 없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그러면 뭐냐? 도어 스태핑을 한다 그러면 전국에 이슈가 있을 거 아니야. 기레기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가 있어요. 예컨대 4개면 4개, 5개면 5개.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1분 이내로 일목요연하게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대본이 있어요. 대본이. A4 용지에 어떤 문제가 딱 올 경우에 하나, 둘, 셋 정도 3개 내지 4개의 문장으로 대통령이 착착착착 기자들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저녁에 그것을 다 입수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화장실 가면서 보고 그래가지고 출근할 때 머리에 완전히 숙지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자택을 떠날 때 이미 머리에 완전히 숙지하고서 내가 이때 제스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른바 태도의 문제, 태도, 제스처, 표정 이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속보, 도어 스태핑 하루 만에 재개. 아이고야. 네. 무슨 얘기냐면 도어 스태핑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언론에 노출되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태스크포스 팀이 도어 스태핑 전담 태스크포스 팀이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답변서도 보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하면 그게 아닙니다, 저게 아닙니다 라면서 서로 정리하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완전히 숙지에서 딱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냐?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나와 있어. 말하는 거 보면 알아. 완전히 애드립이야. 에?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지. 뭐 전 정권에는 뭐 민변으로 도배를 했다는 전혀. 그리고 뭐 외가로 6천원 나의 동지였다는 둥.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모르겠는데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보니까 준비 안 된 대통령, 감정도 억제 못하는 대통령, 그 다음에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대통령,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한테 완전히 그냥, 절절되는 그런 대통령, 그 다음에 말하는 거 보면 뭐 주어, 동사, 이건 완전히 문어체도 아닌 그야말로 실력 없는 대통령.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아니 도대체 청와대 홍보수석은 뭐 하는 자고 청와대 대변인은 뭐 하는 자냐 말이야. 이게 이 자들이 내가 볼 때 이거 완전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걸 할 때 전담팀이 딱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완전히 아침마다 앞에 나와가지고 개망신 쇼야. 나는 이 도어 스태핑이 이게 정말 정착돼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전파했던 그런 게 있다. 그걸 기록으로 이게 하나의 나는 대단히 중요한 제도라 보는 거죠. 왜 그러냐? 정치는 말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 정치는 뭐냐? 국민이 말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게 통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무대고 이게 도구예요. 이거 절대 중단하면 안 됩니다. 네? 유울선님 밤새 술 마시느라 그런 건 관심 없음. 정말 국민 노릇도 못 해먹겠다. 국민 노릇 못 해먹 국민 노릇이란 게 특별히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쓰럽다 못하다 정말 짠하다. 정말 그래요. 응? 자, 이 정도로 엉성한 세력이면은 저쪽 좌파 세력, 촛불 세력은요. 박근혜 대통령 그 완벽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보내는데 성공한 그야말로 선전선동의 달인인 거야. 네?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당신네들 홍보수석이다 대변이다 시켜놨는데 이게 지금 말이야 2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명색이 대통령이 여기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이게 무슨 전기 고문이나 당하는 것처럼 짜증내고 말이야.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른바 이런 즉석 회견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네? 완벽하게 카메라가 딱 비치는 순간 그야말로 엄청나게 환한 표정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무지하게 엄숙한 표정으로 나갈 거냐, 그리고 이 말의 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말의 속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다 짜가지고 딱 카메라가 비치는 순간 그 앞에 딱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30초 내지 1분 동안 쫙 얘기하고 원고 없이 얘기하고 사라지는 거지. 아주 쉬운 용어로 국민들 가슴에 확 들어오는 그 쉬운 용어로 국민들, 소면 미합중국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야.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아나운서, 영화배우, 주지사, 행정가로서의 내공이 쌓여가지고 그 카메라 화면에 딱 나타난 순간 어떤 표정과 어떤 톤으로 어떻게 말해서 미국 국민들을 감동시킬 건가, 이걸 다 짜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흉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헬기를 타기 전이나 타고 헬기에서 내렸을 때에 그 기자들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간단하게 몇 마디. 그리고 딱 사라지잖아. 이게 그냥 앞에 나가서 기자들 있는데 성질 부리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이야, 이건 완전히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어떤 내용을 어떤 톤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제스처로, 어떤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서 할 거냐.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거냐. 이야, 참 이런 면에서 보면은 참 안 됐어.